안녕하세요, 마리티브입니다. 자, 오늘은 브런치 편에 이어서 런치와 디너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런치와 디너를 묶은 이유는 두 개가 비슷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져 있다기보다는 오전, 오후의 메뉴로 나눠져 있어서 둘을 묶는 게 조금 더 이렇게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서 묶었어요. 자, 호주는 역사도 짧고 이민자들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딱히 먹는 건 없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레스토랑이라는 뜻은 펍이나 바 있죠. 보통 뭐 맥주를 마시러 간다던가 와인을 마시러 간다던가 했을 때 많이 전반적으로 파는 메뉴들, 그리고 혹시 일을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것만 알아두시면 이해하기 굉장히 쉽게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분명히 메뉴에는 여기는 뭐 이탈리안이나 아니면 스페인이나 아니면 뭐 인도 쪽에 그 영향을 받은 음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멕시칸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섞여 있는 것들도 있어서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많이들 팔아요. 자, 이 런치와 디너 메뉴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알려드리고 싶은 게 호주의 식당 에티켓이에요. 호주만은 아닐 것 같고 전반적인 이제 서양에서 그렇게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로는 레스토랑에 가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앉아도 괜찮잖아요. 가서 굳이 안 물어보고 오히려 기다리는 게 더 실례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바쁜데, 근데 여기는 꼭 기다리셔야 돼요. 웨이터나 웨이트리스들이 와서 뭐 어떻게 도와줄까 이렇게 물어볼 때 이제 나 테이블 뭐 2명 테이블 있니?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면 돼요. 정말 어려운 영어도 필요 없고요. 만약에 2명이랑 같이 간다 했을 때 테이블 for two 이렇게 하면은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이나 토요일이 아닌 이상은 그렇게 예약은 필요 없는데, 혹시 금토 특히나 저녁 시간에 가실 때는 예약을 하시는 게 거의 필수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금토가 제일 바빠요, 여기서 이 나라에서는. 그리고 만약에 딱 갔는데 나는 뭐 음식 이런 거보다 일단은 맥주가 조금 더 먹고 싶다, 이게 딱 보니까 여기 바가 조금 더 주 종목인 것 같다, 이 레스토랑에. 그렇다면은 굳이 안 기다리셔도 돼요. 그 가게의 분위기에 따라서 다른데 분명히 그렇게 테이블에 안내를 받아야 되는 데가 있지만 굳이 안 받고 들어가야 되는 곳이 있는데, 보시면은 아시게 되실 거예요. 보통 바가 주 종목인 곳은 이렇게 바가 먼저 보여요. 바텐더들이 먼저 보이고 바가 먼저 보이고 조금 더 오픈돼 있고, 근데 레스토랑이 주 종목인 데는 분명히 이렇게 호스트해 주시는 분이 입구에 많이 서 계십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두 가지로 서비스를 하는 타입이 있어요. 보통 테이블 서비스나 아니면 order at the bar. 테이블 서비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내를 받으셔서 가서 앉으셔서 이제 주문을 종업원이 받으러 오는 거죠. 그게 테이블 서비스고, 그냥 order at the bar 하면은 그냥 가셔서 바에서 캐주얼하게 주문하시면 돼요. 음식도 심지어 맥주 주문하시면서 뭐 음식도 주문하시고, 그거는 절대 테이블 서비스가 없으니까 절대 기다리시면 안 돼요. 그냥 가셔서 주문하시면 돼요. 드실 때마다 페이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금기시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누구 부를 때 저기요 이러고 손을 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부르시면은 굉장히 많이 싫어합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불러요? 이 사람이 날 보지도 않는데. 분명히 안 볼 리는 없고요. 분명히 이렇게 그 사람들의 작업 중에 하나예요, 이 손님을 케어한다는 거는. 눈이 마주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눈빛을 보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정말 얘가 너무 모르는 것 같아 내가 눈빛을 줘도 그러면 이렇게 손을 살짝만 이렇게만, 너무 막 이렇게 마시고 이렇게만 드셔서 살짝 사인을 주는 정도만 하시면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괜찮은 거지만 또 이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다른 나라에서 이상한 거는 안 하는 게 낫겠죠. 같이 또 존중해서 사는 게 좋으니까.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페이를 하실 때 보통 카드를 내고 싶다고 하면은 여기는 에포스라고 불러요. 굳이 카드라고 안 불러.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물어봐요. 뭐 이렇게도 물어보긴 해요. 캐시 or 카드 이렇게 물어봐서 너 캐시로 할 거냐, 현금으로 할 거냐, 아니면 카드를 낼 거냐라고 물어보는데 보통 에포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주말에 가실 때는 꼭 클럽이 아니시더라도 보통 이렇게 바 같은 데를 가셔도 그 앞에 보안 요원들이 서 있어요. 왜냐면 이제 바빠지고 하면은 주정 부리는 사람도 있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서 있고, 일단 안전을 최우선하는 나라기 때문에 보안 요원들이 밖에 서 있는데 꼭 아이디를 지참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안 그런 데도 있긴 한데 대부분 보통 이렇게 펍을 가시면은 아이디를 체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디라고 하면은 여권이나 아니면 이 나라의 면허증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가끔 또 이거는 또 가게마다 다르긴 한데 만약에 뭐 층계가 있거나 한 이런 야외에 있는 테라스가 있는 곳 이런 데선 쪼리를 금지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조금 내가 오늘 친구들이랑 펍 같은 데 갈 것 같다 하면은
조금 더우셔도 쪼리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너무 막 이렇게 딱 갖춰 입으실 필요는 없지만 가끔씩 쪼리가 안 된다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주말에 바쁘기 때문에 조금 까다롭게 굴어요. 사고가 날 위험을 아예 줄여버리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전을 중요시하는 나라기 때문에 여기서는 꼭 일을 하시려면은 가지고 계셔야 하는 자격증이 하나 있어요. RSA라는 건데 이게 Responsible Service of Alcohol이에요. 알코올이 준말인데 그래서 RSA인데 그 알코올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진 않고 여기서 한 60불, 70불 정도 주면은 가셔서 몇 시간 강의 들으시고 시험 바로 보셔서 딸 수 있는 자격증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내가 강의 들었는데 잘 모르겠다 했는데 떨어지면 그 자리에서 또 다시 계속 보실 수 있어서 웬만하면 따게 해주는 게 RSA. 요거 없으시면 바텐더 일 못하세요. 그러니까 꼭 따셔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RSA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술에 아무리 취하셔도 계속 서빙 해주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나라 같이 안전한 곳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제가 바텐더인데 내가 딱 봤을 때 이 사람 좀 취했다, 발음이 꼬인다 하면은 절대 서빙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따는 게 RSA인데 그게 이제 주로 그런 이유 때문에 따는 건데 손님을 케어해주는 그런 취지에서 따는 건데 이 사람이 너무 취했는데 제가 계속 알코올을 서빙을 하면은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잖아요. 정말 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정말 심장이 약한 사람인데 좀 어떻게 잘못될 수도 있고 하여튼 이 여러 이유에서 제가 더 이상 서빙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물을 권하던가 해야 해요. 그래서 따는 게 RSA. 그리고 만약에 제가 그런 거 다 무시하고선 계속 서빙하면 이 손님도 저도 굉장히 큰 벌금을 묻니다. 그리고 눈치 보실 필요 없어요. 그냥 손님한테 나 더 이상 너 서빙할 수 없어. 물 마시고 밥 먹고 다시 와.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 강하게 하시면 돼요. 절대로 뭐 손님이 소리 지른다고 거기에 같이 동요하셔가지고 알겠어 이러고 주시면 안 돼요. 잘못하면 벌금 무세요. 자, 그리고 호주에는 물의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수돗물을 여기는 마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돗물은 탭 워터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드시는 게 스틸 워터 그리고 스파클링 워터. 자, 스틸 워터는 뭐냐, 병 안에 들은 걸 스틸 워터라고 불러요. 저는 처음에 병 안에 들었으니까 정제된 물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그 부르는 그 스틸 워터라고 하는 거는 물이 병 안에 들은 거, 그거를 스틸 워터라고 부르고 플레인 워터, 그냥 수돗물 같은 거. 정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게 갈리는 게 아니라, 정수가 됐을 수도 있죠. 이게 갈리는 게 아니라 그냥 병 안에 들어있으면 그걸 스틸 워터라고 부른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게 스파클링 워터인데, 스파클링 워터 아시죠? 탄산수, 뭐 페리에 같은 애들. 자, 그 다음에 또 있는 게 BYO. 한국엔 제가 식당을 열어본 적이 없어서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여기는 식당을 열고선 술을 팔려면 면허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면허가 없는 곳은 이 BYO를 허락을 해줘요. BYO의 뜻은 Bring Your Own 이라고 해서 그 가게에 술을 팔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가서 거기서 음식을 먹으면서 마실 수 있는 게 BYO예요. 알코올을 가지고 갔을 때 차지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콜케이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뭐 보통 정말 뜻은 너의 와인을 따주는 값이라고 하지만 한 3불? 보통 2,400원 정도 한 명, 한 머릿수당 차지가 됩니다. 레스토랑을 가셨을 때 크게 보실 수 있는 거는 언트레이, 메인, 그리고 디저트예요. 자, 언트레이라고 하면은 식전 에피타이저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메인은 정말 큰 애들, 내가 메인으로 먹을 것들. 디저트는 디저트고요. 그리고 이제 고기의 종류는 여기선 4가지를 굉장히 많이 소비를 하는데요. 소고기랑 돼지고기랑 닭고기, 그리고 우리랑 다른 게 양고기. 양고기를 정말 많이 먹어요. 그리고 저는 못 먹거든요. 우리는 이제 자라온 사람이 아니라 저는 그 미세한 냄새가 느껴서 못 먹는데 여기 사람들은 정말 많이 먹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일을 하시려고 하시다 보면, 아니면은 여행을 가셨는데 주문을 하시려다 보면 굉장히 생소한 재료들이 있어요. 이게 뭐지 싶은 거. 왜냐면 우리나라에 없으니까. 뭐 예를 들면은 정말 여기는 레몬보다는 라임을 더 많이 써요. 그러니까 2개가 똑같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라임을 그렇게 많이 쓰진 않잖아요. 제일 많이 우리랑 다르게 드시는 거 비트루트. 비트루트 우리나라에도 있죠. 있는데 그렇게 보편적으로 먹진 않잖아요. 그래서 비트루트 정말 많이 드시고요. 싸기도 하고요. 굉장히 건강하다고 하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또 있는 게 로켓이라는 채소인데 로켓은 드셔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맛이 씁쓸하면서도 그 특유의 향이 있어요. 이거를 딱히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이 로켓이라는 채소를 정말 많이 드신다는 거, 그리고 굉장히 싸고 맛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많이 드시는 게 아르티초크. 아르티초크는 그 꽃눈, 먹을 수 있는 식용 꽃이에요. 뭐 쉽게 얘기를 하자면 이걸 정말 많이 드시고 음식마다 이렇게 밑에 우리나라는 막 김치찌개 딱 써놓고서는 김치 뭐 다시다 뭐 이렇게 다시마 이렇게 써놓지 않잖아요. 멸치가 들어갔고 양파가 들어갔고 여기는 보통 이렇게 풀어서 밑에 많이 써놓는데 음식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재료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또 많이 드시는 게 우리는 호박이라고 하면은 펌킨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펌킨도 있고 주끼니도 있어요. 주끼니가 애호박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애호박을 더 많이 드세요. 그리고 맛이 좀 달라요. 우리나라 호박은 정말 이렇게 달고 맛있잖아요. 여기도 맛은 있는데 그거보다는 주끼니를 더 많이 드시고 더 많이 싸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많이 드시는 게 살라미. 우리 살라미 잘 알죠? 이탈리안 미트인데 살라미 정말 보편적으로 많이 드세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허브를 정말 많이 드셔요. 허브 종류에는 바질이랑 뭐 파슬리랑 제가 모데어서 여기 써놨는데 오레가노랑 로즈마리, 타임, 그리고 뭐 민트, 코리안더, 그리고 또 월계수 많이 드시죠? 뭐 이렇게 육수 같은 거 만들 때 월계수 잎을 많이 넣어요. 그래서 월계수 잎은 베이리프라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점심 저녁 또한 여기서 쓰는 소스들이 또 따로 있죠. 제일 많이 보편적으로 드시는 게 치폴레 소스. 치폴레 소스는 멕시코에서 온 소스인데 이렇게 좀 스모키한 칠리 소스. 그 다음에 또 많이 드시는 게 그레이비. 그레이비는 육수나 육즙을 옥수수 전분 같은 거랑 섞어서 만든 조금 이렇게 된 소스인데 이거를 감자칩에 찍어 드시는 분도 많고요. 로스트 치킨 드실 때 많이 드시는 게 그레이비. 그리고 많이 드시는 게 철트니. 과일이랑 채소랑 향신료랑 섞어서 만든 이 잼이랑 젤리의 중간 단계 정도 해서 이거를 뭐 버거에도 발라 드시는 분들도 있고 뭐 피자에 들어가서 먹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많이 드세요. 자, 이제 언트레이부터 시작을 하자면 어디를 가나 파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도 제일 대표적인 거 알란치니. 알란치니는 이탈리안 음식이긴 한데요. 정말 어느 펍을 가나 많이 팔아요. 알란치니가 뭐냐? 이렇게 안에 리조또 아시죠? 리조또를 넣은 다음에 밖에를 바삭하게 튀기는 거예요. 그 밀가루로 쌓여진 밖에를. 그리고 이 안에 맥앤치즈 있잖아요. 그거를 넣어서 파시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맥앤치즈 크로켓이라고 부르고 정말 많이 팔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쉽게 보실 수 있는 게 솔트앤페퍼 칼라마리. 솔트앤페퍼 칼라마리는 정말 말 그대로 오징어를요 소금이랑 후추를 쳐서 튀겨 파는 거예요. 그걸 솔트앤페퍼 칼라마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배우는 오징어는 스퀴드잖아요. 근데 스퀴드랑 칼라마리의 차이는 종이 일단은 다르다고 해요. 그리고 스퀴드보다 칼라마리가 좀 더 가격이 비싸고 좀 더 연하다고 해서 이쪽에서는 칼라마리를 좀 더 많이 드세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언트레이로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딥스. 딥스는 뭐냐면 이런 플랫 브레드 같은 거 있잖아요. 좀 평평한 브레드 같은 거 여기 또 사진 나가고 있죠. 이런 거를 디핑 소스 같은 데 찍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보편적으로 많이 드시는 디핑 소스는 후무스라고 이 중동에서 온 소스인데 이거를 이렇게 치피 같은 거를 갈아가지고 만든 소스. 제일 마일드하게 많이 드시는 딥은 정말 너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르티초크로 딥을 만드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펌킨도 있고 아니면 차지키 소스라고 해서 그 오이로 만드는 건데 그리스에서 온 거예요. 요 차지키 소스는 또 이렇게 여러 영양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인종이 많다 보니까 여러 영양으로 이루어진 음식들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언트레이로 많이 나오는 게 치킨 윙스. 치킨 그 닭 날개를요 굉장히 매운 소스랑 이렇게 섞어가지고 블루치즈 있잖아요. 블루치즈 소스에 찍어 먹는 거. 요게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언트레이로 가장 많이 나오고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팔리는 메뉴들입니다. 여기서.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은 뭐가 있을까요? 메인 제일 대표적인 거 호주인데 제일 대표적인 게 스니츠. 스니츠이 뭐냐? 그냥 닭을 평평하게 펴서 정말 우리나라 돈가스 튀기듯이 튀긴 거예요. 그 위에다가 토마토 페이스트랑 그리고 햄이랑 그리고 치즈 올린 거, 그거를 치킨 파마라고 불러요. 치킨 파마라고도 부르고 아니면 뭐 치킨 파미 아니면 치킨 파마자나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있고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유명한 거 여기가 어쨌든간 영국에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피쉬앤칩스가 많이 있죠. 피쉬앤칩스의 피쉬는 보통 이제 우리 호주에서 제일 많이 먹는 생선인 바라망디로 만드는 곳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바라망디 아니고서는 가끔 많이 바뀌는데 플랫헤드도 쓸 때도 있지만 보통은 바라망디 정말 많이 드신다는 거. 호주에서 제일 많이 드시는 그 생선 종류는 바라망디 아니면 연어예요. 두 개를 제일 많이 드세요.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드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피자. 그냥 피자예요. 우리나라 피자랑은 달라요. 저는 한국 피자가 너무 맛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기는 이렇게 오븐에 넣어가지고 구워요. 그래서 뭐 아주 기본부터 마가리타부터 그 다음에 뭐 햄이랑 치즈랑 파인애플 얹어가지고 하와이안 피자라고도 많이 팔고요. 이 펍에서 피자들을 많이 팔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많이 드시는 게 나초. 그 나초 위에요, 소고기 민스 있잖아요. 그거를 토마토랑 같이 볶은 다음에 구아카몰, 제가 전에 브런치 편에서 말씀드렸던 구아카몰이랑 같이 얹어서 나오는 게 나초예요. 그 위에 또 치즈 토핑 해가지고 오븐에 살짝 구워서 나오는 게 나초입니다. 나초도 정말 많이 드시고, 또 그 다음에 많이 드시는 게 비프 브리스켓이라고 하셔서 우리나라 말로는 차돌백이죠. 차돌백인데 바베큐로 드시는 것보다는 여기는 뭐 스테이크로 드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비프 브리스켓을 바베큐 소스랑 섞어서 옆에 칩스 해가지고 같이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드시는 게 파스타. 우리나라에서는 스파게티라고 하잖아요. 그냥 파스타라고 하셔야 돼요. 만약에 스파게티라고 하시면 스파게티는 그 파스타 면 종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왜 면부터 고르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혹시나 주문을 하실 때. 정말 여기는 이제 면도 많이 고르는데 제일 얇은 게 엔젤 헤어라고 해서 정말 그 우리가 보통 먹는 스파게티 면 있잖아요. 그거보다 많이 가늘어요. 그 반 정도 가늘은 게 있는데 제가 이거를 레스토랑에서 본 적은 없고 제가 요리를 한번 해봤는데 요리하기 힘들더라고요. 너무 얇으니까 금방 익어버려서 굉장히 좀 기술을 요했던 것 같아요. 엔젤 헤어가 제일 얇고, 그 다음에 이제 얇은 게 스파게티. 그 스파게티보다 조금 두꺼운 게 페투치니. 여기 밑에 보시면은,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딱 굵기별로 제가 적어놨어요. 그거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파스타를 드실 때 여긴 소스 종류가 좀 더 있는데 우리는 보통 빨간 소스 아니면 하얀 소스 이렇게 해서 먹잖아요. 저는 그렇게 골랐거든요. 근데 여기도 빨간 소스가 있는데 보통 많이 파는 게 스파게티 볼로네즈. 스파게티 볼로네즈 정말 많이 드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까르보나라 많이 드시고, 알프레도도 드시고, 펌킨 소스로 파스타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호박 소스로. 아니면 페스토라고 해서 정말 많이 드시고, 이게 그 허브 바질 있잖아요. 바질이랑 또 잣이랑 그리고 파마산 치즈랑 올리브 오일을 갈아가지고 만든 소스예요. 그 페스토를 이렇게 파스타에 주로 쓰시기는 하지만 요거를 뭐 고기에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면 뭐 아침을 먹는데 브런치를 먹는데 페스토 소스가 같이 섞여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 파스타를 샐러드로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정말 뭐 토마토랑 올리브랑 치즈랑 이런 거 넣어가지고 올리브 오일에 펜네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버무려서 드시는, 여름에 특히 샐러드식으로 파스타 샐러드를 드시는 분들도 많다는 거. 그리고 또 라규 파스타라고 이게 볼로네즈랑 비슷하지만요 전혀 다른 거거든요. 이게 민스가 좀 더 볼로네즈보다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야채 같은 거를 갈아가지고 섞은 거예요. 그래서 맛이 볼로네즈랑 비슷하게 들리지만 많이 다르니까 혹시 오실 기회가 있으면 라규 파스타 꼭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고 여기서 또 되게 많이 드세요, 라규 파스타를.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드시는 게 버거 종류 정말 많이 드시죠. 제일 흔하게 드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버거를 시키면은 감자튀김이 같이 따라 나와요. 버거 종류에는 비프 버거 해가지고 정말 그냥 그 소고기 패티 넣고 그리고 뭐 피클 넣고 치즈 넣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아니면 비트루트도 들어가고, 가끔 또 뭐 오지버거라고 해서 프라이드 엑스를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 풀드 포크 버거라고 해가지고, 풀드 포크가 뭐냐면 오랜 시간 동안 낮은 열로 가열해서 만든 돼지고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일단은 이 서양에서 고기를 먹을 때는요 안에 육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포크를 튀겨요. 프라이팬에 한 겉에만 좀 이렇게 브라운으로 될 때까지 튀긴 다음에 요거를 냄비 안에 넣어가지고, 물 없이 냄비 안에 넣어가지고 오븐에 넣어서 굉장히 약한 열로 한 9시간 정도 요리를 하는 거, 요거를 풀드 포크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9시간 정도 요리를 하면요 굉장히 그 고기가 부드러워지죠. 그래서 요거를 다 요리가 된다면은 토마토나 바비큐 소스에 버무려서 많이 드세요. 그리고 또 치킨버거도 있고, 치킨을 정말 아까 말씀드린 스니첼처럼 튀겨가지고 안에 넣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많이 드신 게 베지버거라고 해서 베지테리안들을 위한 버거. 그래서 보통은 그 패티가 콩으로 만드는 데가 많이 있죠. 그리고 버거의 경우에도 글루텐 프리가 있어요. 버거를 글루텐 프리라고 해주면은 일단 그 번을 일단은 글루텐 프리 브레드로 바꿔주고, 이제 그 안에 내용을 좀 더
그 밀가루 안 들어가게 조심해서 만들기 때문에 글루텐 프리 버거 옵션 원하시는 분들 글루텐 프리 옵션도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또 여기서 많이 드시는 거는 안티페스토. 안티페스토가 뭐냐면 치즈보드 같은 거, 다른 말로 치즈보드라고도 하고요. 여기 이렇게 비슷한 말들이 많이 나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뭐 비스켓도 들어가고 아니면 뭐 과일들, 뭐 과일 특히 무화과나 아니면 포도, 치즈들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치즈들 넣고 또 뭐 살라미도 넣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프로시토도 넣고 이런 애들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큰 보드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와인을 마실 때 많이 이거를 시키시죠. 그리고 또 여기 치즈 종류가 정말 많죠. 제일 많이 드시는 게 체다 치즈인데 제일 싸기도 하고요. 체다 치즈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면 그 노란색 치즈잖아요. 근데 그게 여기는 없어요. 있기는 한데 좀 더 비싸요. 그래서 저는 그게 더 맛있거든요. 좀 더 진하다 그래야 되는데, 근데 여기 체다 치즈는 조금 그보다 더 마일드해요. 조금 맛이 덜 강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체다 치즈 많이 드시고 여기서 테이스티 치즈라고 부르시기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드시는 게 블루치즈. 블루치즈는 양이랑 염소랑 소의 우유로 만드는 거예요. 푸른 곰팡이 치즈죠. 만약에 이거를 안 드셔보셨으면 충격적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곰팡이 맛이 세요. 근데 이제 좀 감칠맛을 알게 되시면 즐기실 수 있는 게 블루치즈. 여기 또 많이 드셔서 소스로도 많이 쓰시고요. 스테이크 위에 블루치즈를 얹어주는 데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드시는 게 고트치즈. 고트치즈는 말 그대로 염소 우유로 만든 치즈죠. 그 다음에 페타치즈도 많이 드시고, 페타치즈는 양이나 아니면 양과 염소의 우유로 만드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그래서 가끔 손님들이 물어봐요. 너 이 페타치즈 뭘로 만든 건지 알아? 이렇게 하면은 그런 정보들은 미리 셰프들이랑 얘기해서 알고 계시면 일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 보코치니라고 있는데 굉장히 부드럽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거는 이렇게 쭉 동글동글 해가지고 이렇게 뭐 카프레제 샐러드 같은 거 있거든요. 카프레제 샐러드는 뭐냐면 보코치니 치즈랑 바질 잎이랑 그리고 토마토를 썰어가지고 이렇게 놓은 다음에 위에다가 그 발사믹 그레이즈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달달한 발사믹 소스가 있거든요. 그거를 뿌려 드시는 이탈리안 샐러드인데 요거에 보코치니가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보통 피자에도 많이 넣으시기도 하고요. 굉장히 맛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아는 모짜렐라도 정말 많이 드시고요. 또 파마산도 많이 드시고 또 까망베르도 많이 먹고요. 그리고 또 브리치즈라고 있는데 브리치즈는 우유로 만드는 치즈예요. 소의 유로 만드는 치즈. 그리고 또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칩스의 종류들인데요. 칩스라고 하면 우리나라 감자튀김이죠. 그래서 이건 좀 종류들이 다양히 있는데 보통 뭐 thickcut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두껍게 나오는 그런 감자튀김들도 있고요. 아니면 맥도날드 칩스 같은 거 있죠. 되게 얇은 애들. 걔네들은 슈스트링이라고 해서요. 신발끈 있죠. 그 정도 굵기라고 슈스트링이라고 부르는 감자튀김도 있고 그것도 보편적으로 많이 드세요. 그리고 또 제일 많이 드시는 거 포테이토 웨지스. 이거는 반달 모양으로 자른 거죠. 감자를 반달 모양으로 잘라가지고 이거 사워크림이나 아니면 스위치리 소스 같은 데 찍어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샐러드의 종류는 그릭 샐러드 있고, 그릭 샐러드는 뭐냐면 양상추랑 토마토랑 올리브랑 페타치즈 그리고 양파, 빨간 양파 있죠. 그 보라색 양파, 그거를 써서 만드는 게 그릭 샐러드고, 그 다음에 또 가든 샐러드. 가든 샐러드는 정말 그 양상추랑 아니면 초록색 채소들 있죠. 그 아이들이랑 토마토를 넣어서 만드는 게 가든 샐러드. 그 다음에 시저 샐러드. 시저 샐러드는 양상추랑 크루톤이라고 해서 그 빵 조그만 그 조각들 있죠. 되게 막 아삭아삭한 그 빵, 멸치랑 치즈랑 계란이 섞어서 나오는 게 시저 샐러드. 삶은 계란 섞어서 나오는 거. 그리고 디저트 같은 경우는요, 보통 이런 그냥 캐주얼한 펍이나 바를 가시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게 중점을 두지 않아서 디저트를 제대로 즐기시고 싶으시면 저는 바나 펍을 가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아요. 정말 디저트를 전문적으로 나는 여기 호주 디저트를 먹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찾으셔서 리서치를 꼭 하셔서 가세요. 정말 유명한 디저트 가게들이 많이 있거든요. 정말 유명한 셰프들, 영국에서 온 셰프들, 프랑스에서 온 셰프들이 운영하는 가게들이 많으니까 그런 데 가서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난 그래도 꼭 여기서 달달한 거 하나 먹고 나가겠다 하면은 보통 많이 파는 게 아이스크림이나 그냥 바닐라 아이스크림 같은 거 있죠. 이거 그냥 이렇게 나와요. 대강. 그래서 그 바닐라 아이스크림들 많이 파시고, 아니면 케이크, 초코 케이크. 보통 이제 케이크 옆에 아이스크림 나오는 데도 있고요. 아니면 크림 브룰레 잘 아시죠? 그 계란이랑 버터랑 섞어가지고 만든 거 위에다가 이렇게 설탕 뿌려가지고 토치로 해서 먹는 프렌치 디저트.
정말 보편적으로 많이 파시고, 아니면 뭐 파나코타 그 푸딩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도 많이 파시고. 오늘 런치와 디너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거는 굉장히 전반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깊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정보를 알아보시고 싶으신 분들, 너무 또 궁금한데 말을 안 하지? 이러시는 분들은 저한테 댓글을 주시거나 하시면은 제가 꼭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우셨길 바라고요. 저는 그럼 다음 편에서 또 뵐게요.